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우의 수와 확률 중단원 평가 교과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제일 처음에 확률을 들어가기 전에 사건과 경우의 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건은 일정한 상황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의 결과를 뜻했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가 이제 경우의 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두 사건 A 또는 사건 B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이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중요한 전제 조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은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라 두 사건 모두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아까 위에 1번과 같은 경우는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가 일어나지 않고 또 사건 B가 발생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또는 이라고 했고, 쉽게 말해서 두 사건 중에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럴 때는 더하면 되고, 또 두 사건 모두 일어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자, 그리고 확률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의 값인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에는 이와 같이 풀이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의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P, Q라고 알고 있을 때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곱하면 된다 라고 학습을 했었어요.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도시 A에서 도시 B까지 가는데 버스가 4종류가 있어요. 버스가 4종류. 기차가 2종류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버스 또는 기차 중에서 한 가지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기차를 타고 가는 상황은 없어지죠.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타고 가는 상황은 없어지죠.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 더하기 2는 6이 됩니다. 2번,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다음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한다.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확률 문제,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하려면 표현을 또는이나 그리고로 바꿔서 같은 표현을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다시 해본다면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 말은 A라는 친구가 이 중에 하나를 내고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이 중에 하나를 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곱하기예요. 그리고 A가 낼 수 있는 것은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 따라서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 전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비기는 건 어떤 게 있죠? 그렇죠. 가위 내고, 두 번째 바위 내고, 세 번째 보 내고,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9가지가 있는데 비기는 경우가 3가지 있으니까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는 6가지가 되겠죠. 3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확률 문제는 반드시 전체 상황을 제공해줘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이러이러할 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모에 적고 또 구하고자 하는 확률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여기 경우의 수를 분자에 적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카드를 각각 뽑을 가능성은 모두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분모부터 해결해 볼게요.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모든 경우의 수는 9죠. 그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4의 배수가 적힌 카드 뭐 있죠? 4, 8.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2. 정답은 9분의 2입니다. 자, 10 이상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어쨌든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데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 9분의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러면 10 이상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있나요? 1부터 9까지 적힌 카드밖에 없으니까 10 이상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0이죠. 그래서 확률은 0입니다. 우리는 따로 확률의 성질에서 배웠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값은 0이다. 자, 3번. 한 자리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전체의 모든 경우의 수 9분의 한 자리 자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전체 해당되니까 9. 따라서 1. 확률의 성질에서도 확인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확률은 1이다 라고 했죠.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휴게실에 4개의 문이 있다.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냥 책 읽듯이 찍찍 읽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조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4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아,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겠네. 근데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리고 나온다.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죠.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그리고 나온다. 나올 때 들어왔던 문 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정답은 12.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지점 A에서 지점 C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자, 지점 A에서 C로 가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B를 거쳤다가 갈 수도 있고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B를 거쳤다가 가는 것은 A에서 B로 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둘은 또는으로 연결돼야 되나요? 그리고로 연결돼야 되나요? 또는이죠, 또는. B를 거쳤다 가는 내 자신이 있다면 C로 바로 가는 상황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또는이 어울려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정답이 된다.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C로 간다. 여기서도 우리가 표현을 바꾸면은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간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일어나야 되죠. A에서 B로만 가면 안 되죠. B에서 다시 C로도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긴 또 그리고가 들어가면 이게 표현이 어울리네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둘, 3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2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거치고 그리고 C로 가는 방법은 총 6가지입니다. 자, 또는 A에서 C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7가지입니다. 6번입니다. 숫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13 이하이거나 3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을 구하는데 뭔가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13 이하이거나 뭐가 올려요? 또는 30일 이상일. 내가 수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그 수가 13 이하가 되면서 동시에 30일 이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는이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또는 더해주면 되겠다. 왜냐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이기 때문에. 자, 확률을 구해봅시다. 확률은 전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분모에 적어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분자에 적어주면 되죠. 자, 사건 A에 대한 확률. 2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두 자리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요. 그러면 10의 자리 오는 사건을 4가지 올 수 있어요. 1, 2, 3, 4. 10의 자리만 뽑으면 돼요? 안 되죠. 두 자리 만들려면 그리고 1의 자리도 뽑아야 돼요. 1의 자리는 10의 자리에 온 숫자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3가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예요. 그러면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분모의 12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13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나요? 2가지밖에 없죠. 13 이하니까 13을 포함해요. 그러면 뭐 있어요? 12와 13이 있어요. 11 중복은 안 되니까 그래서 2가 이 사건 A의 확률이 됩니다. 자,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연산할 때는 지금 바로 약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는 2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12분의 30일 이상이다. 30일 이상인 거는 몇 가지 있나요? 자,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10의 자리, 30일 이상이 되려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3과 4 2가지가 있어요. 3 또는 4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의 자리는 이제 왔는 거 제외하고 올 수 있으니까 3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6가지입니다. 아니면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나열해보면 31, 32, 34, 41, 42, 43 이렇게 6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8 약분해서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상자 속에 노란 공 5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내 색을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은 후 다시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상자 속에 상자가 이리 있다 치고 자, 노란 공 5개 그 다음에 흰 공 3개 자, 요렇게 들어있대요. 여기서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꺼낸데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꺼낸데 두 공의 색이 같을 확률. 표현을 바꿔봅시다. 뭐로 또는 아니면 그리고로. 두 공의 색이 같다. 그러면 두 공의 색이 노란 거 뽑고 그리고 노란 거 뽑거나 아니면은 또는 흰 거 뽑고 그리고 흰 거 뽑는 요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쵸? 두 공의 색 노란 거랑 흰색 공만 있는 상자니까 노란 거 그리고 노란 거 또는 흰 거 그리고 흰 거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 두 가지가 또는으로 연결되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자, 노란 거 뽑고 그리고 노란 거 뽑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전체 공이 8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꺼낼 때 노란 거 나올 확률은 노란 거가 5개가 있죠. 8분의 5.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8개 중에 노란 거 5개. 자, 그 다음에 흰 거 그리고 흰 거 뽑을 확률은 자, 처음에 전체 8개 중에 흰 거 3개. 그리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서 8개 중에 3개. 따라서 정답은 88의 64분의 25 더하기 9를 해서 64분의 34. 약분하면 32분의 17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다시 안 넣는다면 안 넣음. 그리고 한 개를 꺼낼 때 두 번을 꺼내는데 한 번 뽑은 것을 다시 안 넣었어요. 그럴 때 두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경우는 두 가지 마찬가지겠죠. 노란 거 그리고 노란 거 뽑거나 흰 거 그리고 흰 거를 뽑는데 다시 안 넣어요. 자, 첫 번째 뽑을 때는 전체 있겠죠. 8분의 노란 거 5개. 그리고 자, 여기서 노란 거가 하나 뽑혔고 그리고 노란 거 뽑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노란 거가 한 개 지금 빠져나가 있어. 그러면 남는 거는 몇 개? 7개 분의 노란 거가 몇 개 있죠? 4개 이렇게. 자, 요 상황 전체에 대한 확률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는 처음에 노란 거를 뽑아진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노란 거가 없으니까 다시 안 넣었으니까 전체 7개 중에 4개가 노란 거가 있겠죠. 자, 또는 흰 거 그리고 흰 거를 뽑을 확률은 전체 8개 중에 흰 거가 3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총 7개가 남고 흰 거는 흰 개 뽑혔으니까 2개가 남겠죠. 그래서 7, 8에 56분의 20 더하기 6을 하고 약분을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다시 안 넣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은 노란 거 5개와 흰 거가 3개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공의 색이 다를 확률. 어떻게 있죠? 자, 먼저 노란 거를 뽑고 그리고 흰 거를 뽑거나 또는 흰 거를 먼저 뽑고 그리고 노란 거를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더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 노란 거를 뽑을 확률은 8분의 5. 그리고 다시 넣는 상황으로 본다면 8분의 흰 거는 3 더하기 흰 거는 8분의 3 그리고 노란 거 8분의 5 이렇게 계산해주면 정답은 32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두 공의 색이 같을 확률에 반대되는 사건은 두 공의 색이 다를 확률이기 때문에 1번에서 32분의 17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32분의 17을 해서 32분의 15로 정답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베리베리 굿이죠. 이렇게 풀어도 아주 좋은 풀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P가 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점P를 움직이기로 할 때 동전을 연속하여 3번 던져서 움직인 점P에 대응하는 수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여러 번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앞면에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나오고, 3번을 던지는데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3번 던져서 요렇게 움직이면은 3에 가고, 또 뒤가 나오면 요렇게 가면 1이 나오고, 뒤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1에 도착을 하려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있으려면 어쨌든 2번은 앞으로 가고 1번을 뒤로 와야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앞, 뒤, 앞 이렇게 와도 되고, 어쨌든 앞면이 2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1번 나와야 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와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전을 연속해서 3번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동전을 연속해서 한 번 던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던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던지죠. 한 번 던질 때마다 동전은 2가지가 나와요. 앞면 또는 뒷면. 그리고 또 앞면 또는 뒷면. 그리고 또 앞면 또는 뒷면. 전체 동전을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 뒷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뒷이 중간에 와서 앞, 뒷, 앞, 그 다음에 뒷, 앞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8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3가지를 생각하기 힘든 친구는 일단 동전을 연속해서 3번 던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8이라는 건 쉽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8가지가 어떤 것이 있나 나열해 볼 수 있죠. 앞면을 간단하게 T, 뒷면을 H라고 해볼게요. 뭐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그러면 T, H, T, H, H, HTT, HTT, HHT, 이렇게 8가지를 나열하고, 이때는 TTT, 앞,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앞, 3으로 가겠네. 이때는 앞, 뒤, 일로 가겠네. 이런 식으로 직접 어디로 도착하는 걸 해서 1이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하면 전체 8가지 중에 3가지가 1에 도착할 것이다. 확률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두 상자 A, B에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다. 각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씩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A, B라고 할 때 A가 홀수일 확률은 3분의 1, B가 짝수일 확률은 5분의 2라고 한다. 자, 잘 이해해봐요. 자, A, B 이렇게 있어. 상자가. 여기 A 상자, 여기 B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씩 딱 뽑아서 임의 카드에 적힌 수를 A, 그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서 나오는 적힌 수를 B라고 할 때 이 A라는 수가 홀수일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근데 이 안에는 자연수들이 적혀 있어. 그러면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A가 짝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짝수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1에서 3분의 1을 뺏는. 자, 그 다음에 B가 짝수일 확률이 문제에서 5분의 2래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B 상자에서 뽑은 이 B 숫자가 홀수일 확률은 얼마? 5분의 3이 되겠죠.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1에서 빼주면 돼요. 자, 요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번 A 플러스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홀수 더하기 짝수를 하면은 홀수가 나오네. 홀수 더하기 홀수를 하면 짝수가 나오네. 또 짝수 더하기 짝수를 해도 짝수가 나오네. 그래서 1번의 확률은 다시 말을 바꾸면 합이 짝수일 확률은 A와 B가 모두 홀수이거나 또는 A와 B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건 다시 A, B가 모두 홀수라는 것은 A가 홀수고 그리고 B도 홀수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고 또 여기는 A가 짝수고 그리고 B도 짝수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A가 홀수일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B가 홀수일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짝수일 확률은 3분의 2. 그리고 B가 짝수일 확률은 5분의 2. 따라서 계산하면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4를 해서 15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A, B 곱한 것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가 되네요. 그 다음에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가 돼요. 그러면 자, 순서 바꾼도 상관없으니까 홀수 곱하기 짝수도 당연히 짝수겠죠. 그러면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다? 홀수다. 아, 그러면 짝수가 되는 것은 짝짝이거나 짝홀이거나 홀짝이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죠. 반대되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사건은 A, B가 홀수죠. 요거는 경우가 A와 B 모두 홀수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반대가 더 구하기가 쉽겠네.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좀 바꿔서 1 빼기 A, B가 홀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A, B가 곱해서 홀수가 라는 말은 A가 홀수이고 그리고 B도 홀수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확률. 그러면 1 빼기 A가 홀수일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B가 홀수일 확률은 5분의 3 따라서 1 빼기 15분의 3을 해주면 15분의 12 정답은 5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평가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